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견고한 경제 지표에 미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도 9원 올라서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발 챗 GPT 열풍이 다시 에너지를 분출시키면서 AI 챗봇 관련주의 선별적 질주 본능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로 지능형 로봇과 또 원격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주도 탄력이 붙은 모습인데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요 섹터와 종목들의 행보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최충성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일단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로봇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에 따라서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들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투자나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관련해서는 단발성 테마로 보시기보다는 산업의 변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고요.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솔트룩스입니다. AI 챗봇과 관련해서 시장의 중심은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와 같은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시세가 크게 발생한 상황인데 대기업의 투자 단행,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정부 정책의 교집합,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에는 추가로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표적인 종목들을 지금부터 추려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솔트룩스를 짚어주셨는데 2023년도에 신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사실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 그 경계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두 분 다 좀 중장기적인 성장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예,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해가고 있고요. 방산 위주로 사업 구조를 지금 개편하는 그런 상황이고 K9과 천무 대형 수주의 수주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화 체계로 인해서 빠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다음 주를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엔비디아발 훈풍에 다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AI 챗봇 관련주. 3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방향성이 주목되는 2차 전지주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챗 GPT입니다. 미국 엔비디아 실적 훈풍이 AI 챗봇 관련주의 2차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 AI 서비스 시장에 속속들이 진출을 하면서 관련 기술 산업의 수요를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 상위는 AI 챗봇,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또 음성 인식까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대다수 차지를 했는데 정말 멈추지 않는 이 질주 본능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2차 전지 보시죠. 3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또 다른 훈풍이 되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차 전지주의 탄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경기 민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에 그 본능을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 챗봇 관련주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달렸는데 종목은 좀 선별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코난 테크놀로지가
같은 경우는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신규 진입을 포기한 분들은 뭐 예전에 그때라도 들어갈 걸 뭐 지난주라도 지지난주라도 뭐 이런 마음에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지금이라도 좀 가볼까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성우 이사님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현재 주가에서 방향성들은 맞겠죠. 방향성이 맞는 상황인데 이제 속도가 미리 더해졌냐 아니냐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세들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난 상황이고 도입기에서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는 이유는 성장률을 볼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간 성장률이 20% 정도 넘어가는 산업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도입기 이 부분의 교집합이 나타날 때 한 10배 정도의 시세가 나기는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60% 정도의 성장이 연간으로 뒷받침되는 챗 GPT 같은 경우가 대기업의 투자 단행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국내 모두 함께 자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투여할 수 있게 좀 열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에 대해서 방향성은 맞다고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타이밍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이격도 같은 경우가 한 360 정도, 62격 기준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한 20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280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평에 대해서 주가는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이평에 수렴을 할 때 그때 매매 정도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에 이제 확산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 겁니다.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실제 이 챗 GPT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단행이 될 때 수혜가 볼 수 있는 업종, 다른 업종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장비라든지 아니면 서버 이쪽과 관련해서 HBM 기판 이쪽 같은 경우에 종목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먼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추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격도를 좁힐 때 들어가려고 보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좁아지지 않고 계속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갈 그 타이밍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보면서도 저희가 좀 알 수 있듯이 실제로 AI 칩 관련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뭐 국내 지금 관련주들을 보면 뭐 AI 반도체, 음성 인식, 뭐 데이터 이렇게 좀 다양한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챗 GPT로 인해서 좀 늘어나는 수요 분야를 산업별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D램 기준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전체 용량은 11,360GB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D램의 총 수요가 223억 GB였어요. 작년에 AI 학습 단을 놓고 보면 D램 같은 경우에 수요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이 되고 이 부분이 확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필요 용량 같은 경우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뭐 D램의 재고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주기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6월 같은 경우를 재고 피크로 봤는데 5월 정도로 한 달 앞당겨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했고 D램의 업황 회복 이런 기대감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다시 9만 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증설이 필요한 부분, 데이터 서버 그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기업 또는 뭐 해외 기업 함께 기술의 우위에 있는 기업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는 일반 기판 말고 HBM 기판 이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요의 증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가 발생한 종목이고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장비와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명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챗 GPT 관련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또 뭐 KT까지 뭐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서비스 출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연결고리에 있는 주요 중소형 기업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대표님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자사 검색 역량을 접목한 서치 GPT를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삼성 SDS나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국내 업무 자동화 솔루션의 그 챗 GPT 기능을 도입하는 안을 현재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들도 대기업과 이제 협업을 또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하고 함께 그 AI 비서 ADAT 기능 고도화 작업을 현재 이제 진행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 관련주인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국내 최초 인공지능 그 회사라는 강점을 살려가지고 특히 이제 음성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일상대화 말뭉치 구축을 한다든지 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밖에 이제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또 SI 용역 분야에서 또 괄목할 만한 또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문화관광부 챗 GPT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역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의 뭐 열풍은 모두들 뭐 너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확실한 대장주로 자리를 잡았고 음성인식 분야에서 이제 브리지텍이 오늘 첫 상한가를 이제 거래를 마쳤고 셀바스 AI는 다소 빠지면서 그 수급이 브리지텍으로 간 게 아닌가 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제 새 종목을 좀 기술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어떤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먼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게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신고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주간 차트라든지 월간 차트로 분석하는 건 이제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주간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간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 단기적으로 2월 달에 형성한 그 박스권을 현재 그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을 때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수 기회라 그러는데 오늘 이제 박스권을 이제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다시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수반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펀드멘탈을 제외하고 테크니컬 상으로 본다면은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우선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네. 자리로 보셨고. 네. 그다음에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네. 나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1차 랠리 끝나고 한 템포 쉬어준 다음에 이제 2차 랠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일단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됐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고점하고 현재 보시게 되면 한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그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거래량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그 우려할 만한 거래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단 호흡 조절 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줄 것으로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텍 같은 경우는 이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이 이건 터지면서 그 상당히 긴 양봉이 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좀 시세를 밀어 올리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월요일 정도에 약간 좀 주춤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단기 상승 흐름은 좀 과열권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지텍은 이제 처음으로 보여준 이 긴 양봉이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힘으로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AI 챗봇 관련해서 정말 좀 다양한 산업으로 관심도가 확산이 되고 있고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좀 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강한 자는 또 계속해서 강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덜 오른 곳을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도 싶기도 한데 네. 순환매가 혹시 돌 수 있다고 하면 좀 숨은 유망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이사님? 우선 그 AI와 관련된 산업이 나타났고 그럴 때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대입을 해봤을 때는 그 이슈 같은 경우가 좀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경우는 좀 연산의 문제는 일차원적으로 아니겠고 보안에 대한 이슈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뭐 보안과 관련된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러한 단계에서 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서버 여기에 더해져서 아까 짚고 갔던 기판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더해지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비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기판은 이수페타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쪽의 대표적인 보안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 부분은 외부로도 충분히 기술력을 확장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슈프리마 이런 기업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기업과 더불어서 또 보안 쪽으로 슈프리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 한번 볼까요? 2차 전지주가 뭐 그동안 좀 강하게 급부상을 하면서 코스닥의 시총 순위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지금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정말 한때 강자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밀어내고 지금 1위 자리를 굳건히 좀 굳히고 있고 또 에코프로도 게임주를 밀어내고 상위권으로 순식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의 시총 변화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대표님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그 작년 연말에 그 올해 가장 그 주목해야 될 업종이 뭐냐고 이제 그 한국경제TV에서 설문이 왔을 때 네.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그 2차 전지를 꼽았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꼽았는데 역시 그 올 한 해도 가장 핫할 그 종목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단기간에 좀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그렇지만 업황 자체는 또 나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그 투자자들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그 차트를 보면서 같이 그 보실 텐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주는 그 연준 긴축 공포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니켈, 리튬 등의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한동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주가 반등의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가 베를린 신공장하고 텍사스 신공장 가동을 또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가 이제 102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200달러를 그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에 좀 크게 기여한 바가 있고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고 또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그 저점 대비 상당히 좀 올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부터 좀 우려되는 것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물론 미래 그 성장 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단 그 신규로 투자하시는 데는 조금 그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밸류에이션 갭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국 기업들하고 밸류에이션 갭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바이 관점일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그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답변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가 이제 고공행진을 좀 보이면서 사실 작년에는 정말 굉장히 강했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 탄력은 아니지만 뭐 방향성은 그래도 밝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주를 중심으로 좀 뭐 보란 듯이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조만간 2차 전지주의 랠리가 꺾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사님은 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에코프로 BM과 LNF도 꺾일 듯 하다가 다시 또 오르고 꺾일 듯 하다 오르고 하니까 내리기도 좀 아쉽고 들어가기도 좀 무서운 약간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많이 주가는 오르기는 했습니다. 올해 내년 거둘 수 있는 실적을 미리 가지고 와서 에코프로 BM은 15조 5천억까지 우선은 시가총액을 붙여놨습니다. 20조까지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여기에서 고민은 지금 시장에서 실적을 보고 이 정도로 끌어올렸을까? 아니면은 뭔가 기다리는 게 있을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수급 같은 경우가 좀 계속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까라고 하면은 수급 부분까지 함께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주가에 어떤 요소가 생겼을 때는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15조에서 20조 사이에서 만약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수주, 대규모 수주, 뭐 포스코 케미칼 정도의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지금 주가 수준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그 투자의 지금 가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에 대한 에너지가 가장 남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 기술적 분석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에코프로 BM 차트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난해 11월하고 12월에 걸쳐서 그 삼중 천정이죠. 이걸 이제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 돌파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2월 초에 이 삼중 천정이 형성됐던 가격권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 배경에는 그 상당히 그 많이 그 형성되었던 그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됐기 때문에 앞에 그 형성됐던 그 매물들을 다 받으면서 거침없이 거의 17만 원까지 그 상승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그 캔들의 모양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수요일 날 보시게 되면은 그 캔들 몸통의 그 아래하고 위 꼬리가 상당히 좀 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도치형이라고 할 수 있는 캔들이거든요. 대부분 그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데 이게 좀 나타났었고 특히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음봉의 몸통이 앞에 형성된 양봉의 몸통을 전부 감싸는 또 하락 장악형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오늘 뭐 시세는 한 2% 정도 그 올랐습니다만은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 좀 뻗지 못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도 그 잠시 보시게 되면 그 LNF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2월 중순에 단기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이중 천장을 형성하고 여기 그 지난 2월 15일 날 형성된 고점을 그 2월 20일 날 좀 상향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 천정을 형성하고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이제 그 한 25만 원 전후에서 조금은 좀 그 거래량도 좀 줄어들면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장주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좀 조정의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LNF가 이중천장 형성 후에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뭐 이때 또 이 국내의 수혜 여부에 우리가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KB증권에서 테슬라의 수혜주는 뭐 LNF다. 뭐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듯이 LNF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LNF의 성장성이라던가 뭐 주가라던가 탄력도 좀 괜찮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성우 이사님? 우리가 이익을 놓고 보면 에코프로 BM이 먼저 치고 나갔죠. 왜냐하면 그 고객사의 다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치고 나갔고 시총 1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수급에 대해서도 중심으로 쏠리는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 꽤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15조와 한 8조 5천억, 8조 7천억 이 정도면 벌어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왜 지금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LNF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시총의 갭이 벌어졌냐 하면은 뒤에 이제 추가적인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갭이 있다라는 점이겠는데 이 수주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전부터 나와야 할 게 실제 자금 조달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단행한다면은 어느 정도 대규모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겠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위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이 증설과 관련된 부분의 자금 조달 그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직납 부분 그 부분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다뤄진다고 하면은 LNF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이제 10조 구간으로 가는 당위성이 한 가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챗 GPT 관련주와 또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이 모멘텀의 과열인가 또 이 테마의 지속인가 이 부분들 잘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실적 나온 기업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해외 부분 영업 쪽 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최충성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이슈를 좀 많이 받았었고 일단은 뭐 연결 이익 관련해서는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98.7% 좀 증가한 것으로 잠정짓게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가스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뭐 배당 안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보셨을 겁니다. 일단 미수금 자체가 이제 8조 6천억 원을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는 너무 좀 이게 들떠서 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게 좀 때를 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 막판의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만 떼놓고 봐도 영업이익이 1,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나 증가를 하면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수주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지금 많이 증가를 했고 방산사업 재편이라든지 뭐 K9 천문수주 그리고 무인화 체계 개발 등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외에서도 이제 앞다투어서 우리나라 이제 무기 K 방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았지만 더 좋아질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주가 자체도 그에 따라서 좀 우상향 곡선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눌림 구간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까지 짜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챗 GPT 열풍이 다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음성인식 강자 셀바스 AI가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하이드로 리튬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 DB손해보험, 셀바스 헬스케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DB손해보험부터 보겠습니다. 대형사 중에 장기 위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개선폭을 보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2% 가깝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챗 GPT 열풍으로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올해 이익률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며 오늘 주가는 1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정부의 디지털 의료사 확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계사 셀바스 AI와 함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DB손해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사 중에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세와 주주 환원 행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성장세는 꾸준히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이제 9,80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2%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자동차 보험 손익 분기점에 좀 해당하는 손해율이 80% 선인데,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79.4%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좀 개선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은 기간 장기보험 손해율은 81.1%로 전년보다 이제 3.5% 낮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회사에 좀 많이 남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내장 손해액 관련해서 일단 개선이 됐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도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일단 음주뺑소니 처벌 강화 등의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계속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올해 발생한 사고부터는 경상 환자 치료비 가운데 의무보험을 넘어서는 그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실 경증과 상관없이 사고 상대 차량의 이제 보험사가 치료비를 좀 모두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보험사의 이제 보험료 지급이 그만큼 좀 부담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조금 회사에 이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은 가장 높은 좀 이번에도 시가 배당률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한 주당 이제 4,600원을 배당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6.8%에 좀 해당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이제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대에 이제 배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손해율 측면에서도 감소하는 측면에서는 실적 개선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재고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성장세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쪽에서 손해율도 개선이 되고 있고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긍정적 평가 주셨습니다. 지난 10거래일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상단 어디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관련해서 사실 보험주는 잘 매수를 좀 안 하실 건데, 일단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매매, 롱텀 관점에서는 지금 고금리 기조를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기조가 멈추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향후 2, 3년 정도 좀 지켜보는 선에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섹터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10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좀 11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값 정도인 10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스권을
2년 동안 끌어오던 그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한 모습인데 7만 원짜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8만 원까지 상단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만 원이 기존의 매물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체크하시고 8만 원까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 이거 10만 원까지 끌어갔을 때는 눌린 구간이 나오면 그때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손해보험 관련해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 속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는 전략자 주셨고요. 1차적인 저항가로는 8만 원 선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최 GPT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 종목 역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와 수요 확장세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확장세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면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AI 관련해서 챗 GPT 수혜가 좀 기대된다는 그런 분석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챗 GPT 모델을 좀 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제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챗 GPT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AI 기반 클라우드 수요도 따라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가 좀 증가를 하면 이스페타시스의 수주량도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여전히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아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투자 매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 좀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주가 비율 퍼가 이제 3.9배이고 올해 이제 예상 실적으로 계산한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 을 체크해 보면 평균적으로 13배이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좀 체크해 보면 구글에 이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빅테크 기업들을 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주요 고객사는 이제 노키아, 시스코, 주니퍼 등 다 들어보셨을 만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 대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내에서도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일단 글로벌적으로 IT 고객사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좀 발맞춰서 캐파 증설도 하고 있는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확장세는 지금 굉장히 시작 단계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수주 잔고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퍼가 3.9배 정도로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연간 실적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GPT 관련주의 상승률로 비교를 해보면 아직 상대적으로 상승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종목인데요. 지금 가격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사실 오늘 신고가를 좀 넘어가서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만큼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 뭐 지금에서 따라가시는 전략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따라잡으시는 전략보다는 좀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지 가격은 오늘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한 9,000원짜리를 지지 라인으로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된다. 조금 멀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000원까지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저항대가 딱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왔다가 또 눌렸다가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이런 흐름들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기보다는 눌릴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지지가는 9,000원 선, 더 길게는 8,000원 선까지 크게 보셨습니다.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관계사 셀바스 AI의 급등세 속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 사업 확대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의료 서비스에서 어떤 강점을 보유하고 있나요? 네, 일단 챗 GPT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 AI 관련해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 이제 3를 좀 기반으로 제작한 AI 챗봇 서비스인데 일단 높은 수준의 자연어 처리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범용성과 확장성 등이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의료 AI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과기부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 서비스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는 체성분 분석기라든지 전자동 혈압계를 좀 개발한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고, 일단 모회사 최근에 주가가 뒤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셀바스 AI는 이제 챗 GPT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셀바스 AI, 셀바스 관련해서 이제 관계사로 좀 협력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더 이제 증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도적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종목 모두 신고가를 쓴 종목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 종목 역시 거침없는 상승세로 연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종목인데, 현 시점에서 그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사실 영역이고, 오늘 점으로 이제 상한가를 좀 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거래일에 이제 오늘 점상한가가 좀 나온 6,700원짜리를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만 보유를 하시고, 상단은 사실 굉장히 좀 멀리 있습니다. 18년도에 좀 달성을 했던 그런 구간인데, 딱 8,000원까지만 한번 체크를 하시고 목표 가격을 이 자리로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관련해서 2대 주주로 좀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해서 네.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저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많이 이미 급등이 된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DB손해보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점검을 해봤습니다. 멈추지 않는 질주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AI 챗봇 관련주, 개별 종목들의 성장성과 상승률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파트너가 인포뱅크, 이성웅 이사, 원택, 그리고 김정환 대표, 포스코 ICT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정환 대표님 가지고 오신 종목 먼저 좀 볼까요? 포스코 ICT에서 다음 달부터 이제 사명이 변경된다고 들었는데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다음 달부터 사명을 포스코 DX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챗 GPT 말씀드렸을 때 동사 같은 경우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챗 GPT 기능 도입을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사면 변경을 계기로 해가지고 산업용 로봇 자동화, 스마트 물류 자동화 등 미래 성장 산업 발굴하고 육성에 이제 속도를 낼 계획이고요. 지난해는 창사 이래 최대인 1조 4,650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 1조를 돌파하면서 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솔루션하고 스마트 물류 등 그 신사업 육성을 해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작년 11월에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 네. 올해 그 1월 말에 한번 시세가 좀 크게 났었는데 이후에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번 주 들어서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이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한 1% 조금 넘게 빠졌는데 다음 주에도 현재가보다 좀 밑에서 예를 들어서 그 6,600원에서 한 6,500원 사이에 와준다면 장중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좀 특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일단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다면은 목표가는 한 7,500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로봇과 스마트 물류 자동화로 포스코 ICT 사명이 변경되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5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원택 가지고 오셨네요. 비올이 굉장히 최근에 핫했고 올리지오로도 유명한 의료기기 업체인데 매출 확장세와 또 성장성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미용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올해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한 50% 정도 나오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각 그 공통되는 특성들을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매출이 만약에 한 3천억 정도 나오는 구조에서 5천억, 6천억 이렇게 나올 때 영업이익이 이에 비례해서 느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에 대한 레버리지 구간, 그 허들을 넘어서게 되면 한계 마진 같은 경우가 돌파되게 마련이죠. 미용기기 같은 경우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 같은 경우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택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부분에서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은 장비가 나갔고 여기에서 소모품이 같이 올라오는 그 구조에서는 실적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380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상회해서 420억, 430억 이렇게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5,100억 정도인데 한 6천억 정도까지는 좀 업사이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그 위로 한 20% 열려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실적 같은 경우가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장비 매출에 소모품 이 부분이 더해지고 매출처까지 확대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이상의 실적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주의를 체크하면서 이런 종목, 원택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택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세를 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은 사실 의료기기는 좀 외국인이 끌어주는 면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의 흐름을 놓고 살펴보면 이 조정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해외 쪽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커버가 나타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평을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의 상승 여력을 감안을 해서 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4,900원인데 이 주가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우려감을 해소하고 반등이 나왔던 주가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이상 도달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절가를 4,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매수가는 5,700원 구간, 지금 주가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5,700원 정도, 5,700원 중반까지는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살짝 눌리면 좀 들어가 보는 걸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인포뱅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모트렉스가 좀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인포뱅크 이제 좀 성장 모멘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 자율주행하면은 모트렉스라든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기업들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최근에 이제 인포뱅크가 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좀 튀어 올랐습니다. AI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일단 카카오 자회사 의료에서 이제 챗 GPT를 좀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카카오와 이제 AI 챗봇 공동 진행이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AI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 카카오 브레인에 죄송합니다. AI 모델은 이제 스스로 정보를 좀 검색을 해서 최적의 답을 이제 제시하는 오픈 AI의 챗 GPT처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좀 입력을 하면 입력에 대한 그런 판독문을 초안을 좀 진행을 해주는 건데 네. 사실 이런 식의 좀
생성이 되는 AI 기술을 좀 접목한 것은 카카오 브레인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현대차와 이제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라이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용 대마에도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투자 모멘텀이 굉장히 좀 여러 개 다각화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 또 AI가 많이 조금 수급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려가는 그런 구간, 오늘 자리에서 종가 자리 16,850원 자리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16,850원에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19,000원, 일단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어하게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모트렉스와 다른 점은 이제 카카오 브레인과 좀 의료 챗 GPT 쪽으로 AI 쪽으로 엮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김정원 대표의 포스코 ICT, 이성웅 이사의 원택, 최충성 파트너 인포뱅크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정원 GB 투자자문 대표,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